긴 제목의 책입니다. 예쁘게 말을 하니 좋은 사람들이 왔다. 첫 번째 강의인데요. 저자는 내 입에서 나간 말 한마디가 곧 내 인생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쁘게 말하고 싶으신가요? 네. 오늘 강의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자인 심희정님은 20년간 기자 생활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초반에 이제 본인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혹시나 얕보일까 혹은 빼앗길까 굉장히 가시돋친 말과 까칠한 행동들로 까칠마녀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저자가 성공한 1%의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본인의 어떤 부드러움과 유연함을 유지하면서도 굉장히 강인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분들의 조언을 들으면서 바뀌어갖고 나중에는 심지어 이런 찬사를 듣게 됩니다. 내 입에는 천사가 있구나 라는 그런 찬사를 듣게 될 정도로 까칠마녀에서 천사로 변모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그 비결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셨다면 특히나 이 책을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텐데, 나는 최선을 다하는데 왜 비난을 받을까? 그리고 대체 내 주변에는 왜 이렇게 까다로운 사람들만 많은 걸까? 또 왜 나는 인간관계에서 늘 손해만 보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셨다면,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이 좀 그닥 예쁘지 않은 것 같아, 마음에 들지 않아, 이런 분들이 있다면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좀 남들 시선을 많이 의식한다거나 혹은 시기 질투를 많이 한다거나 혹은 남의 흠을 잡기를 좋아한다거나 혹은 내가 굉장히 상처입을까봐 이렇게 꽁꽁 싸매고 있는 분들의 공통점을 보면 무엇이 있을까요? 뭐가 없을까요? 이런 분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자존감이 모자랍니다. 그런데 이 예쁜 말을 하기 위한 가장 밑바닥, 초석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자존감인데, 이거를 나는 본인을 가장 먼저 우선순위에 두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면요. 이게 무엇의 정의일까요,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이 스스로를 위해 선택한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그것이 자기 마음에 들든 말든 허용할 줄 아는 능력과 의지. 이건 뭐에 대한 정의일까요? 사실은 앞에 답이 나와 있는데, 이 행복한 이기주의자라고 하는 책의 저자인 웨인 다이어님은 사랑의 정의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무엇을 하든 허용한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은데,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가능하느냐? 이것도 결국은 나의 자존감을 잘 세우는 데서 비롯됩니다. 내가 내 자신을 굉장히 귀하고 멋지게 여긴다면은 남에게 내 의견이나 생각을 강요함으로써 나를 인정받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냥 그 자체로 온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존감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이것을 먼저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예쁜 말을 내가 해나가면서 자존감을 점점 키워나가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저자는 우리가 보통 업무 관계에서 만난 사람들은 업무가 끝나면은 내가 이 직장을 나간다거나 혹은 뭐 이사를 간다거나 이렇게 옮겨가면은 안 만날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심희정 저자의 주변에는 업무와 관계없이, 업무를 내가 옮겼든 아니면 다른 사람을 옮겨갔든 관계없이 계속 관계를 꾸준히 이어가고 끈끈하게 관계를 이어가는 오군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비결의 한 가지로 저자는 뭘 도와드릴까요를 꼽습니다. 이게 사실은 저자가 처음 이 말을 쓰기 시작한 거는 업무적인 이유였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굉장히 기자다 보니까는 지면에 이런 내용을 꼭 실어달라 혹은 이것 좀 부탁드린다 하는 전화며 이메일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하루에도 끊임없이 받게 되는데, 이 얘기를 다 들어주다 보면 정말 끝이 없어요. 그래서 저자가 그래서 요점이 뭔데요를 조금 돌려서 뭘 도와드릴까요로 표현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상당히 큰 힘을 발휘하더랍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있든 혹은 상대방이 누구든 뭘 도와드릴까요 한마디를 던짐으로써 예상했던 것보다 좀 다르게 내가 남들에게 도움을 받는 일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뭘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었을 때 너무 좀 지나친 요구를 받으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곤란해지지 않겠느냐 하면은, 내 범주를 벗어난 일이라든가 힘들면은 그걸 솔직히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냥 그렇게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에게는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솔직히 말씀하시면 되고요. 주아드 비브로 호텔의 창립자인 칩 콜리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베풀음은 100m 달리기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지만은 마라톤에서는 진가를 발휘한다라고요. 그러니까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유명하시죠, 여러분?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인데 우리가 사람들을 움직이는 동력은 굉장히 사소한 것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이게 나중에는 굉장히 상상도 못할 결과물로 돌아올 때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아시죠?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당선이 됐을 때 기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선된 비결이 굉장히 많은 분들의 이름을 외우고 있는 걸로 들었다. 1만 명 정도의 이름을 외우고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기는 5만 명의 이름을 외우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1만 명도 많은데 5만 명이라니 세상에, 그렇죠? 그리고 이 저자인 신미정 씨는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명함을 꼭 주고받게 되잖아요. 그럴 때 그 명함에다가 이런 걸 꼭 적습니다. 그 사람의 선호하는 것, 취향, 이 사람의 특징, 이런 이 사람과 얘기를 나눴던 테마들, 그런 것들을 적어놓고 나중에 그 사람을 만날 때 이걸 다시 한번 보는 거죠. 그리고 헤어질 때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님 만나 뵙게 되어 반가웠습니다, 즐거웠습니다 라고 꼭 문자를 보낸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대화에서 다른 사람들의 말에서 나오는 것 중에 가장 달콤하고도 중요한 말이 바로 나의 이름입니다. 그만큼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